지난 6월 초강력 토네이도가 덮친 중국 장쑤성. 大风就刮过来了，刮过来后来房子一下子就拍下来了，就这么快。那个天上啊，什么都在飞，什么都在飞，瓦片还有那个砖。 토네이도가 휩쓸고 지나간 자리. 그곳은 온통 비명과 절규로 가득했습니다. 한 달 뒤, 토네이도로 피해를 입은 마을을 찾았습니다. 마을은 전쟁터를 방불케 했는데요. 엿가락처럼 휘어버린 철탑과 무너진 집터에 아슬아슬하게 꽂혀있는 자동차는 그날의 상황을 짐작케 합니다. 那个声音，把地几个那个什么声音啊，跟那个轰炸机声音一个样的，叫你害怕，没得了，真是害怕。过100岁的人都没经历过这个大风，我们这里一个村子死了14个人吧，上有100多个。 쓸만한 물건이라도 있을까? 폐허로 변해버린 집터에서 무언가를 찾고 있는 아주머니. 믿고 싶지 않은 현실. 무너진 집 앞에 서니 또다시 마음이 무너져 내립니다. 토네이도로 집을 잃은 주민들은 임시 천막에서 지내고 있었습니다. 그중 한 곳에서는 장례식이 한창이었는데요. 挺实在、挺老实的一个人，这很好，在我们这方当地啊，按照道理咱说实话，他的身体这么健康，再活个1-20年，这是难说的很，是不是？但是呢，你遇到这种情况不好说，那个天灾嘛。 장인의 목숨을 앗아간 악몽 같은 그날의 기억. 一看家里的房子全部挂平了，他就喊陈娟呐，陈娟呐，没有回音啊。然后呢，估计可能也感觉到不太好，然后就在家里这个砖头废墟上面开始扒，一看到人就在底下，身体呢呈90度缺在那个地方，就缺在那个地方。当时呢有身上都是血，然后抬到路边上面的时候，那时候还下着雨。 我当然我回头就丢在个挺尸不有，当然就那么能在是根本没想过。 마을에서 사람 좋기로 손꼽혔던 고인. 그런 그의 마지막 길을 많은 사람들이 함께했습니다. 마을은 여전히 토네이도로 가족을 잃은 사람들의 고통스러운 절규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시속 125km에 달하는 초강력 토네이도의 습격으로 숨진 사람만 무려 98명. 부상자도 800명이 넘습니다. 병실은 중상을 입은 환자들로 빈 침상을 찾아보기 어려웠습니다. 상당수 환자들은 한눈에 보기에도 상태가 심각해 보입니다.在家里床上面跑进去了，头上、肚子上，他那天穿的裙子上白裙子都是血，他60%血，到医院他都没有了，到这边就是输血。他没事，去个皮外伤。皮外伤？在床上。 아이를 살리기 위해 건물로 뛰어든 한 엄마. 비장이 파열돼 적출 수술을 받고 간신히 목숨을 건졌습니다.
난생 처음 토네이도를 본 아이들이 공포에 질려 울음을 터뜨립니다. 이번 토네이도의 습격은 어린이집까지 이어졌는데요. 당시 수업을 받던 아이들은 100여 명. 토네이도는 채 피어보지도 못한 아이들의 꿈마저 앗아갔습니다. 又死了一个，啊，有一个是死的。就这个瘪腮吧。但是一个孩子呢，他说的呢，一给人住在顶后头。 마을에 깊은 상처를 남긴 토네이도의 습격. 과연 언제나 찾아오는 자연재해의 현상이었을까요? 지난 5월, 인도엔 사상 최고의 무더위가 찾아왔습니다. 아스팔트까지 녹인 51도의 기온. 냉방시설이 없는 인도 사람들에겐 폭염은 소리 없는 살인자나 다름없습니다. 한 해 폭염으로 인한 사망자가 2천여 명에 달합니다. 한편에서 폭염으로 고통받는 사이 또 다른 한편에서는 기록적인 폭우가 쏟아졌습니다. 겐지스강 범람으로 홍수 수위는 최고 기록을 경신했는데요. 안타깝게도 156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홍수가 한창이던 지난 8월, 피해 지역을 찾았는데요. 비는 그쳤지만 길은 끊겨 있었습니다. 어른 허리만큼 차오른 물에서는 주민들의 탈출 행렬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पानी कल सुबह से घुसा कल सुबह से तुषार पानी हुआ ना बाढ़ के कारण कि आने जाने में रुक गया रास्ता आदमी के रहने में दिक्कत हुआ. 갑자기 불어난 강물을 미처 피하지 못한 가축들도 여기저기서 사체로 발견됩니다. 그때 한 여인의 비명소리가 들려왔는데요. 홍수로 목숨을 잃은 어린 딸의 시신이 발견된 것입니다. 화장터로 향하는 딸을 엄마는 차마 떠나보낼 수가 없습니다. 인도에서는 안타깝게도 폭우로 인해 아이들의 생명마저 잃는 일이 자주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홍수가 핥히고 간 상처는 헤아리기 어려울 정도입니다. 침수된 집과 이재민만 수십만 명. 그런데 우린 물에 잠긴 집에서 머물고 있는 한 노부부를 발견했습니다. 집안이 모두 물로 가득 차버렸는데도 이들은 떠날 생각조차 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हाँ ये जमीन खरीदे हैं तो खाली पड़ा है 1 साल 2 में किया ये साल भी नहीं लगा अभी आने का ये पहले तो दिक्कत नहीं है यहाँ थे नहीं तो कैसे लगेंगे लगा है कि ये 5 साल बाद पानी आया है अब हम सबको पता नहीं कि 5 साल बाद पहले पानी थे पानी आएगा 어렵게 돈을 모아 마련한 새 집을 떠나기가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침수된 집에서의 일상은 위험천만해 보입니다. 물은 언제쯤 빠질지 할 수 있는 일이라곤 멍하니 밖을 내다보는 일뿐입니다.
홍수로 집을 잃은 이재민들은 딱히 지낼 곳이 없다고 합니다. 도로 밑에 천막을 치고 위태롭게 살아가고 있었는데요. 갑작스럽게 길 위로 내몰린 아이들은 지친 표정이 역력합니다. नुकसान हो गया कि खाना नहीं है, माल जाल है, बच्चा भी दुगो यहाँ बाढ़ में नुकसान हो गया। तब 5명의 아이들이 먹는 한 끼 식사는 달랑 카레 한 접시, 빵 한 덩이에 불과했습니다. 겨우 몇 번 입에 집어넣고 나니 접시는 금세 바닥을 드러냅니다. 홍수가 찾아온 이후 인도 길거리에는 배고픈 아이들로 넘쳐나고 있었습니다. 언제쯤 이들은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을지 기약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인도 사람들은 갈수록 극심해진 날씨가 원망스럽기만 합니다. बारिश एमरी साल ज़्यादा हो गया। अगले साल बारिश नहीं था इतना। एमरी साल ज़्यादा बारिश के कारण ये बाढ़ हुआ। 인도는 본래 건기와 우기로 기후가 나뉩니다. 하지만 학자들은 최근 내리는 폭우가 과거와 양상이 다르다며 선을 긋습니다. Or the number of rainy days is reducing and the intensity of precipitation is increasing. Climate change is a global phenomena. In India, the variability is more pronounced than a complete indication of change. Fact of climate change is no longer, in the abstract. It is real. It is being experienced by people almost on a daily basis. 이것은 인도만의 이야기일까요? 기후변화로 인한 이상기후 현상은 단지 한 나라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전 세계 곳곳에서 재앙에 가까운 폭우와 폭염으로 고통받았고 이웃나라 중국과 우리나라도 예외는 아니었죠. 올 한 해 지구촌은 기상이변으로 신음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우리는 그 피해가 얼마나 막대한지 궁금했습니다. 한 연구 결과에 따르면 전 세계에서 기후변화로 인한 사망자가 연간 500만 명에 달한다고 합니다. 이는 뉴질랜드 인구와 맞먹는 숫자입니다. 피해액 역시 1,300조 원에 달한다는 충격적인 연구가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지구는 왜 이토록 신음하고 있는 걸까요? 우리는 전 세계 기후변화 연구의 선두에 선 나사를 찾아가 봤습니다. We can estimate that we're the warmest period in hundreds of years. More that, the warmer we get, the more things will change, and some of those changes will be very dramatic. But it will keep on going, and perhaps at an accelerating rate. 나사의 과학자들은 극단적인 이상 기후 현상의 원인을 지구 온난화로 지목했습니다. 지구는 지난 100여 년 사이 평균 1.2도가 상승한 것으로 조사되고 있죠. 1.2도가 그리 크게 와닿지 않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지구 온난화가 가속화된 1980년대 이후 유럽에서만 기록적인 폭우가 30%나 증가했습니다. Man kann sich das, oder Sie können sich das im Prinzip so vorstellen, ganz grob, dass wärmere Luft mehr Wasserdampf aufnehmen kann und dieser Wasserdampf kann dann als Regen zur Erde wieder runterfallen. Konkret ist es so, dass die Atmosphäre pro Grad Erwärmung etwa 7% mehr Wasserdampf aufnehmen kann. Und das bedeutet einfach, dass dadurch ein höheres Risiko entsteht für solche Starkregenfälle. 원리는 생각보다 간단합니다. 지구 기온이 올라갈수록 뜨거워진 대기는 더 많은 수증기를 증발시킵니다.
또 수증기가 늘면서 불안해진 대기는 더 큰 구름을 형성하게 되고 이로써 폭우가 내릴 가능성을 높이게 되는 것이죠. 미국에서도 1950년 이후 기후변화로 인해 홍수 발생 비율이 67%나 증가했다는 연구가 있는데요. 한편 미국 캘리포니아 지역은 수년째 극심한 가뭄과 물 부족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이쯤에서 한 가지 궁금증이 생기지 않나요? People say, well, you know, how can it be that we get more floods, but we get more drought? Warmer surface, more evaporation. You lose more of the ground moisture. And so you get less rainfall and less runoff providing water. You lose more of the moisture you did have from the soils into the atmosphere because of the warming temperatures. It's a literal perfect storm of consequences for drought. 실제로 한 대학의 연구에 따르면 지구온난화로 인해 캘리포니아의 가뭄 지역은 40%나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This is an abnormally long drought for California. And it hasn't only been long, it's also been a very sharp drought. It's because of warming temperatures. 미국 캘리포니아는 지난 8월 초대형 산불로 8만 2천 명이 대피하는 사상 초유의 사태가 벌어졌습니다. The amount of smoke was incredible. The ash falling, you couldn't take a deep breath outside. It was apocalyptic looking outside. A lot of people lost. You know, the people down on 138, the Koreans down there, their homes, their property, their animals, they lost everything. 피해가 가장 큰 지역을 찾아가 봤습니다. 폐허로 변해버린 집터에서 한 여성을 만날 수 있었는데요. It was like a monster that was just devouring everything in its path, and it was like running. I was just so fast in the wind that we were going to die. 그녀는 산불 당시 직접 촬영한 영상을 보여줬습니다. 그 속엔 긴박한 상황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Father God, we need a miracle. Father God, we need a miracle. Thank you for stopping the wind. Right now, I'm at Crystal's house, and the flames are getting. Yeah, look at the truck. No, Father God, Father God, no. 집에 옮겨 붙은 산불은 삽시간에 축사까지 번졌습니다. No, no. I'm so sorry. 간신히 차에 올라 목숨을 건질 수 있었습니다. 화마가 휩쓸고 지나간 자리입니다. 폭격이라도 맞은 듯 참혹하기 짝이 없는데요. That sewing machine there, what's left of it, was in my family for over 200 years. 트럭 운전수로 힘들게 돈을 모아 마련한 보금자리였습니다. What do I miss the most? Our pictures of our wedding, our pictures of our family. I mean, there's nothing to save. Nothing. I mean, my cat died in the fire, and I found his body in the ashes, and it was terrible. I mean, all it was a round ball of burnt flesh. He didn't have no legs. He didn't have no tail. I mean, he must have really, I hope he didn't suffer, but I buried him right over there. Empty. It's like my entire life up until now has been erased.
모든 것을 잃어버린 그녀는 기도로 하루하루를 간신히 버텨내고 있습니다. 이번 산불은 한인교회와 농장이 밀집된 지역으로도 옮겨 붙었습니다. 처참한 화재 현장에서 한 한인 피해자를 만날 수 있었는데요. 아직 충격에서 벗어나지 못한 그에게 조심스레 정황을 물었습니다. 불이 저 밑에서부터 이 계곡을 타고 이렇게 올라오는데 19년 동안에 소방대원들이 여길 우리 집 프로퍼리 라인을 전부 지켰어요. 그래서 주택단지에 불이 안 들어왔어요. 근데 이번엔 불이 삽시간에 올라가고 막 회오리 바람이 불고 이렇게 하니까 소방대원도 근접을 할 수가 없더라고요. 나무가 불덩어리가 돼서 불이 공중으로 한 100피트씩 막 날아다녀요. 아메리칸 드림을 안고 미국에 건너온 지 38년. 마지막 꿈이었던 소나무 농장을 차린 지 얼마 안 돼 덮친 산불은 자식 같은 소나무를 잿더미로 바꿔놓았습니다. 얼마나 된 소나무였어요? 이거는 한 70년 된 거죠, 소나무가. 저거는 지금 뭐 한 40년? 이게 뭐 완전히 시커멓게 타 죽은 거죠. 나무가 탈 때 울었어요. 19년을 키운 나무가 불과 10분도 안 돼가지고 다 없어져 버리니까 너무 허무한 거죠. 38년 정도의 미국 생활에서 가진 게 이 옷 하나 딱 입고 미국 시민권 증서 하나 들고 뛰어나온 거죠. 사람들의 꿈과 일상을 삽시간에 앗아가 버린 산불. 그런데 캘리포니아에서 사람들이 사는 지역까지 산불이 옮겨 붙은 건 이례적인 일이었습니다. Drought is the major driver of wildfire variability in the western United States, especially in forests. When the atmosphere gets warm, the atmosphere works to dry out fine fuels, things like dead grasses and branches, and that really amplifies flammability. And so we've actually found in the last 30 years that because of climate change, the area that is burned in U.S. forests has approximately doubled. 다시 말해 이번 산불은 기후변화로 인한 극심한 가뭄이 동력이 된 셈인데요. 지난 30년간 산불은 2배나 늘었고 그로 인한 사람들의 피해는 점점 커져만 가고 있습니다. 지구의 대기온도는 기상 관측이 시작된 1880년 이후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는데요. 특히 1980년대를 기점으로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비슷한 시기, 전례 없는 폭우나 폭염 같은 극단적인 이상기후 현상 역시 급증한 것으로 조사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구의 온도는 왜 갈수록 높아지고 있는 것일까요? 태양 흑점수의 변화에서부터 화산 폭발에 의한 태양 에너지 변화 등 자연적인 요인이 작용할 수 있습니다. 반면 인간이 만들어낸 결과일 수 있는데요. 화석연료 이용에서 비롯된 이산화탄소와 가축 사육에 따른 메탄 발생이 온실 효과를 불러온다는 겁니다. 지구는 태양에서 에너지를 받은 뒤 다시 방출해 복사 평형을 유지하는데요. 대기 중의 온실가스가 지구가 방출하는 긴 파장의 빛을 흡수하면서 대기 온도를 상승시키는 작용을 말합니다. 온실가스가 마치 지구 표면을 담요로 덮은 것과 같은 역할을 하는 것이죠. 기후변화가 인간에 의한 것인지 자연적인 현상인지 논란의 시작은 1980년대로 거슬러 오릅니다. 그해 미국은 기록적인 폭염이 찾아왔죠.
Very hot, very hot. Just drink a lot of fluids. Get plenty of rest. 사람들은 폭염의 원인을 찾고자 했습니다. Global warming is now large enough that we can ascribe, with a high degree of confidence, a cause and effect relationship to the greenhouse effect. I said it's time to stop waffling so much, that humans are beginning, it's clear that humans are beginning to affect the world's climate. And that got a lot of attention because it was a very hot year. And that's when I decided, well, I was going to stop testifying because there's so much hullabaloo that hard to do science. 당시 기후변화를 인간이 유발했다는 제임스 한센의 소신 발언은 회의론자들로부터 엄청난 반격을 받았습니다. I don't have confidence that the scientific measurements were done with the kind of care that I, as a scientist, normally require. One of them is that some of the records happen to be in areas that are locally warm. If you happen to be in a city, you'll get a warmer temperature just because sunlight heats a city more than it heats the countryside. 특히 도심의 고층 건물과 콘크리트가 낮 동안의 열기를 흡수해 가두어 밤에 나타나는 도시 열섬 현상을 착각한 것이라는 반격이 이어졌죠. (1990년대) 보다 강력한 근거를 들고 등장한 과학자가 있었습니다. If you look at the extended record, temperatures 1,000 years ago were relatively warm and then they cooled as we go into the Little Ice Age. And then we get to the 20th century and they shoot up outside the range of anything in the past. It's like the blade of a hockey stick. It isn't just a coincidence that the abrupt temperature rise coincides with the Industrial Revolution. 그는 천년간의 온도 변화를 조사한 결과 특이점을 발견했습니다. 인류가 화석연료를 사용하기 시작한 18세기부터 기온이 상승하기 시작했다는 것인데요. 그래프의 모양이 하키스틱과 같다고 해서 하키스틱 그래프라는 별칭을 얻은 그의 연구는 큰 반향을 일으켰죠. 하지만 마이클만은 그로 인해 숱한 협박과 테러에 시달리기도 했습니다. The hockey stick and its authors, me in particular, became objects of attack for special interests, industry special interests, fossil fuel industry groups, and the various organizations that they fund. We became targets of efforts by them to discredit, to try to disprove the hockey stick. Death threats, very nasty emails sent to me. I had threats not just to my, against my life and my safety, but to my family, my daughter and my wife. I felt it was very important to fight back prominently and visibly against these efforts. It's just sort of the sort of personality that I have. 그 후 지구온난화가 인간으로부터 비롯됐다는 과학적 근거들이 속속 발표됐고 IPCC 역시 기후변화가 인간에 의해 비롯된 것임을 천명했습니다. 특히 산업혁명 이후 급증한 이산화탄소 농도와 급격한 지구온도 변화는 결정적 증거가 됐습니다. 이산화탄소 농도와 지구온도 변화 그래프의 증가 추세는 완벽하게 일치했죠. If you asked me 5 years ago about global warming, I would have said, well, and not only has the temperature been going up, but it's a perfect match to carbon dioxide. So we concluded, based on this, that global warming is real, it's caused by humans. We know who caused the carbon dioxide to rise, so there's no question. The science is clear that we are changing the composition of the atmosphere. That's
impossible to deny. We have 1988년 시작된 논란은 종식됐습니다. 우리가 만난 전 세계 과학자 그 누구도 인간에 의한 기후변화를 부정하지 않았죠. 오늘날 과학자들이 공통적으로 걱정하는 건 앞으로 닥칠 인류의 미래입니다. We're not going back. So carbon dioxide has a very large lifetime in the atmosphere. So we've gone beyond the point of no return, if you like, for the climate system. The rate of global warming is the most critical thing. I think of it sometimes like a bullet fired from a gun. 많은 사람들이 여전히 해수면 상승을 북극의 문제로만 치부하고 있습니다. 혹은 남태평양 섬들의 제한된 문제로만 여기고 있죠. 하지만 해수면 상승으로부터 안전한 사람들은 과연 얼마나 될까요? 가옥 4만 채가 물에 잠긴 이곳은 지난 8월 최악의 홍수를 겪은 미국 남부 루이지애나입니다. 홍수의 1차적인 원인은 폭우에서 비롯됐지만 해수면 상승 역시 원인이 됐을 거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왜 그런 분석이 나오고 있는 걸까요? 루이지애나주 남단에 위치한 한 작은 섬을 찾았습니다. 우린 그곳에서 무슨 사연인지 트레일러에 사는 한 할머니를 만날 수 있었죠. My house for Gustav came put 4 foot of water in it. There was nothing. The walls were torn off, the windows, the floors, everything was gone. I am lucky to be alive, yes. This is where I live. This is where I've been living since I lost my house. And please come on in. And this is my bathroom area. And my bed, it's like I don't have much room, but that's my bed and kind of have everything. I like them. Oh, they don't sell that here? No, not here. Not here. 한 사람이 채 눕기도 어려울 만큼 비좁은 침대와 선풍기로 더위를 견뎌야 하는 거실 공간. 이곳에서 그녀는 8년을 지내왔다고 합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이 섬의 허리케인과 폭우로 인한 침수 피해가 시작된 건 이미 수십 년 전이라는 사실입니다. 그 사이 육지는 계속해서 물에 잠겼고 이젠 남은 육지가 얼마 되지 않습니다. 섬으로 난 유일한 도로는 출근하러 갔다 돌아오는 길을 걱정해야 할 정도로 침수가 잦습니다. 그 위험한 길을 오가는 자동차 중 한 대가 바로 스쿨버스입니다. 이 섬에는 아이들도 살고 있었는데요. 아이가 살고 있는 집 역시 트레일러였습니다. 13살 레지는 이곳에서 3살 위의 누나와 엄마까지 세 식구가 살고 있었습니다. Yeah, it's scary. You can also, like, if we ever get picked up and they come drop us down here, the bus's tire can pop in. Thank you, Lord God, for this wonderful meal. Thank you for giving us the understanding and knowledge we need each and every day. Thank you for all your many blessings. Amen. 하루하루 위태로운 일상을 보내고 있는 섬의 아이들. 엄마는 미안함을 달랠 길이 없습니다. Because we used to have a big table in our other house. In our house, we used to have a big table, and we would always get there and eat, you know, supper. 허리케인이 집을 삼키기 전까지 이들 역시 평화로운 일상을 누리던 평범한 가족이었습니다.
If I could bring back just 5 minutes of that day, I would give everything for it. Just for 5 minutes with my sister and my daddy, my mom, my brother, my kids, all that's it. I would give my life for that 5 minutes with them again. And I'm sorry my kids have to live like this. I miss the good days. 이들은 언제까지 트레일러에서 불안한 삶을 이어갈 수 있을까요? 이 섬에 사는 주민들은 80여 명. 대부분의 집들은 잦은 침수에 대비해 주택을 높게 올리는 형태로 개조했습니다. 마치 동남아시아의 수상가옥을 방불케 하는데요. 그 중에는 4m까지 높게 올린 집들도 찾아볼 수 있었습니다. Not since we lifted it in 2003. 1960 till about 2002, it was flooded a number of times. 8대째 한 자리에 살고 있다는 크리스의 사진 속에서는 섬의 변화를 한눈에 볼 수 있었죠. 그런데 주택을 개조하고도 상황은 급속도로 악화되고 있다고 합니다. At that time there, the federal level was 13 feet, but I think now it went up to 15 feet. Why they went up to 15 feet? Because of the 100-year storm. They claim that a 100-year storm is an event that could bring a surge, you know, about right almost at 13 feet to about 15 feet. There's been some changes that happened in my time. One time they was able to walk to that, but they got to go to that by boat now. 과연 진찰스 섬의 상황은 얼마나 위태로운 걸까요? 그리고 무서운 속도로 섬이 물에 잠기고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과학자들은 이곳이 해수면 상승의 직격탄을 맞은 것이라고 지적합니다. Size of an American football field of wetland loss every hour. And that's in part because we're sinking, right? And Louisiana's sinking at a rate of, it varies, but about a centimeter a year. So about a meter every century. 지난 50년 사이 해수면 상승으로 인해 진찰스 섬의 육지는 무려 98%가 사라졌습니다. We're sinking. Right, and the sea level is rising. I mean, well, so as a scientist, we're seeing the rates of global sea level rise accelerate. A lot of the coast could continue to disappear if nothing was done in terms of restoration. They are one of the first groups that we see being asked to, you know, moving for modern, for the in the era of modern global warming. 남은 육지는 단 2%. 그마저도 언제 사라질지 모를 상황에서 미국 정부는 2022년까지 섬 주민 전체의 집단 이주라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하지만 일용직이나 고기를 잡아 살아가는 섬 사람들에게 이주는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I work on the water all my life. I ain't moving, never. This is where my home is. It's the only thing I've ever knew. I've been always raised poor, and I'm gonna do my best to stay here as long as I can. 지금은 사람이 살 수 없는 땅이 되어버렸지만 한때 이곳은 지상 낙원과도 같은 곳이었습니다. 인디언들은 고기를 잡고 농사를 지을 수 있는 이 풍요로운 땅에 정착했었죠. 자연의 수능에 살아온 후손들은 어쩌다 고향을 잃어버리게 됐는지 영문을 알 수 없습니다. And there's people, even in the,
When you've lived in an area and you love that area, it's very difficult to be able to say, you know, we're leaving. How do you retain your identity, your culture, your history, and your attachment to who you are? And which is a huge issue, especially in the Pacific. 미국 최초의 기후 난민은 말해줍니다. 경제대국 미국마저도 기후변화의 피해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음을. 그리고 그것은 언젠가 나와 당신의 이야기가 될 수도 있음을 말이죠. 여러분은 아직도 기후변화가 북극의 동물들만의 문제라고 생각되시나요? 우리는 기후변화의 실체를 확인하기 위해 전 세계의 재해 현장을 찾았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수많은 사람들의 죽음과 고통을 마주했습니다. 기후변화는 더 이상 미래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어딘가에선 극심한 기후변화가 몰고 온 기상이변으로 누군가 소중한 목숨을 잃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It's a signal. There is no undo button for climate change. Once we do this, it will affect hundreds of generations into the future. It's our legacy. It's our choice. We're embarked on a path, and the planet is going to get warmer. But it's still within our power to decide whether it gets just a little bit warmer or whether it gets a lot warmer. And that choice is ours. Over the next several years, then it is going to be a very unfortunate situation for young people. This is our last chance. 화석연료를 바탕으로 인류는 눈부신 발전을 일으켰습니다. 하지만 그 사이 지구는 수많은 이상 징후를 통해 인류에게 경고를 보내고 있었는지 모릅니다. 지금 이 순간 재앙과 같은 기상이변으로 수많은 아이들이 굶주림으로 고통받거나 목숨을 잃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멀지 않은 미래에 나와 당신의 아이들이 겪게 될지도 모를 일입니다. 과연 우리에겐 얼마나 많은 시간이 남아 있을까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일까요? 미국 오리건주의 한 작은 도시. 이른 아침 법원 앞으로 아이들이 속속 모여듭니다. 대체 무슨 일이 있는 걸까요? I am really worried about climate change, and I know that if we don't stop it now, it's going to be very, very difficult for generations to come. We are suing the federal government for violating our rights to life, liberty, and property. 아이들은 정부와 석유회사에 기후변화의 책임을 묻는 소송을 벌이고 있습니다. 재판이 다가올수록 아이들은 긴장한 모습이 역력합니다. What are you scared about? I'm scared about what he's going to say at like 10 o'clock. 마침내 미국 전역에서 모인 어린이와 청소년 원고 21명이 재판장으로 향합니다. 사상 초유의 기후 소송에 많은 사람들의 관심이 쏠렸는데요. 재판이 진행되는 사이 인근 도심에서는 또 다른 아이들의 목소리가 울려 퍼집니다. What do we want? Climate justice. When do we want it? Now. Climate justice.
아이들은 왜 소리 높여 기후의 정의를 외치고 있는 걸까요? We're helping protest for the government's recognition of global climate change. We're supporting 21 plaintiffs who are suing big oil. Supporting them. 고사리 손으로 행진에 참여한 아이들도 보였는데요. 행진은 법원 앞까지 이어졌습니다. These youth are suing because the youth have a legal right to a healthy future and atmosphere, which the government is failing to uphold or recognize. 이 지역 고등학생들의 전폭적인 지지가 이어진 가운데 마침내 재판을 마친 아이들이 쏟아져 나옵니다. 아이들은 왜 소송까지 벌이게 된 걸까요? I'm aware that there are people out there who are saying things like, those kids don't know anything. I would like to tell you what this 11-year-old knows. I know that I love the Earth, and I know it is being threatened by rising temperatures. I know that I have a constitutional right to a stable climate. I know that I can't vote, but I know that I have a voice. 건강한 지구에서 살고 싶다는 아이들의 목소리에 지지를 보내는 어른들도 늘고 있습니다. Our children's lives depend on laws that will defend our planet's health. Let people gravitate to leaders who are great. Let everyone cooperate. It's life or death. We hesitate to say, oh, sure, have lots of kids because of the impact on the earth, but I would love for my daughter to have children. I would love for their children and their children and their children to have a healthy planet. These kids are the future of the world, and if we don't support them, we're consigning them to nothing, and that's criminal. And there have been a lot of criminal stuff that's gone on over the past, and we all, as elders, we bear some responsibility for that. 청소년들의 기후 소송은 미국 전역에서 진행되고 있는데요. 일부에서는 승소 판결이 내려져 탄소 배출 저감과 관련한 규정이 마련될 것으로 보입니다. The United States is responsible for more than a quarter of the excess CO2 in the atmosphere. So the U.S. is the biggest contributor to the problem. And if we don't get the U.S. to move in the right direction, then the world is not going to move in the right direction. 지구온난화의 주범인 온실가스 중 화석연료에서 배출되는 이산화탄소의 비율은 76%. 주로 가축 사육에서 발생하는 메탄가스의 비율은 16%에 달합니다. 우리가 기후변화와 관련해 간과하고 있는 것 중 하나가 바로 육식 인구의 급증인데요. 2050년 육류 소비가 2배 이상 늘 것으로 전망되면서 지구의 미래를 걱정해야만 하는 상황입니다. 세계에서 육식을 가장 많이 하는 나라 중 한 곳인 미국에서는 이색적인 햄버거가 등장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의 관심 속에 햄버거의 재료가 공개됐는데요. 모두 식물성 원료들입니다. 그런데 시간이 흐를수록 햄버거 패티는 고기와 비슷한 색깔과 형태를 갖춰갑니다. 과연 햄버거는 어떤 맛과 모양을 띠게 될까요? 불판 위에 드러난 패티는 놀랍게도 육즙을 뿜어내고 있습니다. 드디어 시식의 시간. It looks like, what do you guys think? It looks like a burger, right? Hold your plate. Here. I'm gonna get in there. You need both hands. I could not tell you that's not a burger, a real beef burger. Crazy, right? I couldn't tell you that. It's the look, too.
That is good. You guys are gonna like this. I am being paid to moderate, but I was not paid to like it. So that's a good. This is good. That would have been. 일명 피 흘리는 버거로 불리며 뉴욕에서 먼저 출시된 이 햄버거는 고기를 대체할 식품으로 각광받고 있습니다. The taste is very good. It's really very, very close. This is cooked medium. I haven't had meat in 30 years. I was 14 when I had meat last, and it's hard for me to remember. It's been a long time, but to me, I think this is what it tastes like. How great if you could eat something you love and not feel guilty about it with regard to the environment. 이 놀라운 햄버거의 탄생은 인류의 미래를 걱정한 한 과학자의 집요한 열정이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If you had to pick one magic ingredient, it's heme. It's the iron-containing red molecule that makes your blood red and carries oxygen in your blood and so forth. But what nobody realized until we discovered it is that heme is what makes meat taste like meat. We ought to be able to produce the same deliciousness and nutritional value with a much lower environmental impact a different way by making it from plants. 이 식물성 버거의 위력은 생각보다 대단합니다. 소를 키워서 발생하는 메탄 배출을 8분의 1로 줄이는가 하면 소를 사육하는 데 드는 물과 토지 역시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는데요. 이 햄버거를 먹는 것만으로 톡톡한 온실가스 절감 효과를 누릴 수 있는 것이죠. 빌 게이츠와 리 카싱을 비롯해 거액의 투자가 이어지면서 이 햄버거가 지구 온도를 낮추는 데 얼마나 기여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사실 사람들이 잘 인식하지 못하고 있지만 육류 소비는 기후변화를 유발하는 원인 중 하나입니다. 소 사료를 생산하기 위해 토지와 물, 화석연료가 이용될 뿐 아니라 반추동물인 소가 방출하는 메탄가스는 이산화탄소보다 20배나 강력합니다. 따라서 4인 가족이 일주일에 한 번 스테이크를 먹지 않는 것만으로도 3개월간 자동차를 이용하지 않는 것과 같은 효과를 볼 수 있죠. 이렇게 작은 노력으로도 지구를 구할 수 있습니다. By perhaps eating less red meat and instead eating more vegetables and pulses and grains and other things which are much less carbon intensive. So from a public point of view, there does need to start now. 작은 노력과 실천이 얼마나 절실한지는 올 한 해 전 세계적으로 나타난 기후변화의 징후들이 잘 말해주고 있습니다. 지구의 대기 온도 상승과 그로 인한 해수면 상승은 재앙의 기폭제가 되기도 합니다. 미국에서는 지난 50년 사이 기후변화로 인한 홍수 발생 비율이 67%나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올해 역대 최고 수위를 경신한 인도의 홍수는 기후변화에 대응할 체계가 제대로 갖춰져 있지 않아 더욱 큰 피해를 입고 있습니다. One of the facts of life is that, you know, when it's a developing country with a lot of poor people, they are much more vulnerable to natural phenomena, the natural disasters, or whether it's inland and living in low-lying areas. And then you can add in sea level change to that whole thing. In this case, there were also water management issues. 해마다 홍수 피해를 가장 크게 입은 지역은 인도에서도 가장 가난한 이들이 사는 곳입니다. नहीं उधर से था दियो बड़े था फिर उधर से हिलना पड़ेगा चल लो भाई गर्रा खींच के
एरिया ठीक है, खेती गृहस्थी होता है, गेहूं का, प्याज व्याज का, तो यहाँ का आदमी का ढेर सारा प्रॉब्लम खड़ा हो जाता है। 대부분 낮은 지대에 살면서 농사를 지어 살아가는 가난한 마을 사람들. 농작물 대부분이 물에 잠기면서 올해 농사는 흉작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딸린 식구가 많은 이 농부는 벌써부터 생계 걱정이 끊이질 않습니다. तो वही बाजार से सामान खरीद कर आएगा, घर में तो जो खाना है वो तो खेबे करेगा आदमी। ये 2-3 महीना हम लोग बेकार हो गए, बेरोजगार हो गया। उसके बाद खेती में जो लगाया आदमी वो भी ख़त्म हो गया। फिर अगला सीजन के लिए मैंने व्यवस्था करना होगा। परेशानी तो किसानों के लिए काफ़ी है ही है। 언제쯤 물이 빠져 농사를 지을 수 있을까? 애타는 마음을 달랠 길이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리 멀지 않은 한 마을에서 놀라운 광경을 목격할 수 있었는데요. 농민들이 홍수 피해 없이 농사를 짓고 있었습니다. ये जैसे ये बाढ़ है, बाढ़ एरिया है। अभी तो बरसात नहीं हुआ है, यहाँ पे बाढ़ आती है। ठीक है, अगर बाढ़ आ गया तो आम या और जो प्लांट है तो उससे तो कोई नुकसान, उसको कोई नुकसान नहीं होता है। और उसके साथ मिक्स क्रॉपिंग, मतलब एक साल में 3-4 क्रॉप लेते हैं। 비밀은 바로 물을 많이 필요로 하는 작물들과 혼합 재배를 하는 것, 그것입니다. 2007 से बाढ़ नहीं आया है, तो उसके पहले तो बिल्कुल ख़त्म हो जाता था। सरकार का प्लानिंग है ये यहाँ पे स्मार्ट विलेज में जो भी एग्रीकल्चर, हॉर्टिकल्चर, जितने भी एग्रीकल्चर की जो सुविधाएं हैं वो सारा उपलब्ध कराया जाता है। 기후변화에 취약한 대응으로 인해 인명피해가 커지면서 인도 정부가 자구책으로 내놓은 것입니다. 이른바 스마트 빌리지라는 프로젝트는 대표적인 기후변화 대응 마을로 큰 효과를 거두고 있는데요. (10년) 전에 시작된 이 프로젝트는 인도 전역으로 확대될 계획입니다. 올 8월, 우리나라 역시 40도에 육박하는 최악의 폭염을 기록했습니다. 한낮 체감온도가 42도까지 치솟는 대구 지역에선 데프리카라는 웃지 못할 별칭과 함께 도로를 식힐 스프링클러가 등장했는데요. 전국적으로 폭염으로 인한 사망자가 17명에 달했습니다. 찌는 듯한 무더위에 닭과 오리를 비롯한 가축들이 400만 마리가 넘게 폐사했고 그로 인한 피해는 137억 원에 달했습니다. 안성에 우리가 생산할 수 있는 1년 200만 수 숫자로 볼 적에 아마 한 40% 정도는 열사에 의해서 폐사가 됐다고 짐작이 갑니다. 내년에도 아마 상상하기 힘들 정도의 어떠한 폭염이 또 오지 않을까 겁신합니다, 지금부터. 폭염으로 인한 과수농가의 피해도 만만치 않았습니다. 사과의 본고장 대구에서는 화상 입은 사과들이 적지 않았는데요. 이게 막 타본네. 제가 농사 지은 지가 한 40년 가까이 되는데 향후 지금 10년 정도로 이래 봐가지고 한 3-4년 전부터 기후가 급격하게 달라지고 있어요. 또 날씨가 많이 더워짐으로 해가지고 지금 이제 화상 입는 사과가 상당히 많습니다. 따낼 때마다 마음이 좀 그윽합니다. 예. 급격한 기후변화는 이제 작물 재배의 본고장까지 바꿔놓고 있습니다. (1980년) 대구가 주산지였던 사과는 이제 강원도와 경기도까지 북상했는데요.
한라봉, 복숭아, 포도와 같은 작물들 역시 주요 재배지가 모두 북상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남쪽 일부 지역만 아열대 기후에 속하고 있는데요. 21세기 후반에 달하면 대부분이 아열대에 속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실험적인 아열대 작물 재배가 늘고 있습니다. 이게 벌써 열대작물이 우리 마을에서 된다는 게 얼마나 신기한지 몰라요, 사실은. 네, 놀러도 많이 오고 궁금해하는 사람들 많아요. 지나가다 전부 다 토마토인 줄 알아요. 브라질이 원산지인 패션프루트를 4년 전부터 실험 재배했다는 이 농가. 해마다 출하량이 늘고 있지만 농부의 걱정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이 기후변화라는 게 이제 체 부분에서 좀 너무 이래 옛날보다는 큰 게 많이 온다고 뭐 예보도 많이 하고 느끼기도 그렇게 느끼고 이번에 태풍도 사실은 뭐 우리 대구 지역이 거의 뭐 3, 4년 동안 태풍 안 왔는데 그래 한 번 오니까 저렇게 무서운 태풍이 이제 오게 되고 이런 게 농사를 지어도 솔직히 이 태풍과 흔들리면 끝입니다.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거는. 지난 10월 불어닥친 태풍 차바는 남부 곳곳에 깊은 상처를 남겼습니다. 어머야, 참 좋아, 세상에. 엄마야, 이게 뭐야, 엄마야. 이야, 이게. 아이고야, 이 저 좀 봐라. 차 떠내려간다. 이게 바다입니까? 논입니까, 이게? 재난 영화 속 장면이라고 믿고 싶을 만큼 강력한 태풍. 그러나 전 세계 과학자들은 우리나라의 이런 기상이변이 더욱 거세질 것이라고 전망합니다. You could also see quite extreme typhoons even coming up and hitting the Korean Peninsula in the future. Then people would really notice those damages, and just one big typhoon coming and causing extraordinary damage would be something that you would say is a terrible mess, essentially. Somewhere in the latitude of Korea, you do expect to see more heat waves, and they will be, increasingly outside of historical events. They are rapidly increasing, right? How is it going to impact you? It depends a little bit on how and where you live. 혹한의 긴 겨울과 짧고 서늘한 여름 기후를 가진 러시아. 최근 러시아는 이상고온이라고 할 만큼 높은 기온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따뜻해진 기후를 시민들은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을까요? В теплую, плюсовую температура увеличивается. Мы чувствуем, видите, люди переодеваются в шорты, в платьишки, в юбки. Нам все очень нравится. Можно не сказать, что хорошая погода в России. Нам нравится. Очень хорошая. 갈수록 짧아지는 시민들의 옷은 기후변화를 그대로 반영하고 있습니다. Территории России, вообще Северной Евразии, оно наиболее сильно происходит, так сказать. То на территории России это в 2 с лишним раза больше. Для России последствия изменения климата могут быть как положительные, так и отрицательные. Потому что в России довольно суровые зимы, и, в принципе, на европейской территории России потепление, оно воспринимается как, наверное, положительный фактор. Также положительный фактор потепления – это земледелие. Для сельского хозяйства в России это скорее положительный фактор. 지구 온난화가 다른 지역보다 2배나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는 러시아.
일부 지역에서는 기후변화의 수혜를 누리고 있다고 합니다. 그중 하나가 밀수확량 증대인데요. 전보다 온화해진 기후에서 재배하기 적당한 밀로 작물 대체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У нас за последние 5 лет урожайность озимых культур по краю колебалась почти в 2 раза. Ну, продуктивность всех сельскохозяйственных культур, по нашим данным, на 70% зависит от условий климата. 하지만 러시아의 기온 상승은 축복이기만 한 것은 아닙니다. 러시아 남부는 연이은 메뚜기의 습격으로 비상사태를 선포하기도 했죠. Да, огромная стая налетела, даже если на небо посмотреть, эта стая перелетала, прямо солнца не было видно. 메뚜기가 즐겨 먹는 옥수수 같은 작물은 매년 큰 피해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러시아 최대 곡창지대인 스타브로폴의 옥수수 농장. 그곳에서 피해를 입은 한 농민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Да, вот он, пожалуйста, стебель кукурузы полностью была. Саранча полностью объела, вот ничего, листовой поверхности ничего не осталось. Один початок вот остался, и все. А листовой поверхности нету ничего. 메뚜기 때의 왕성한 식욕은 옥수수 밭을 그야말로 쑥대밭으로 바꿔놓았습니다. 공들여 지은 농사가 수포로 돌아가고 말았는데요. Без микроскопа было видно, миллионы, миллиарды летели. На самолете летишь, залетаешь в эту, где она летит, аж самолет тормозило. После обработки такой запах, как трупный запах, что запах, когда она разлагается, вот, невозможно было зайти, дышать тут. В том году просто она прилетела, тут кошмар, что были такие поля, которые до 50% было уничтожено этой 사란초이. 정부는 연방 예산을 투입해 긴급 방제 작업을 펼치고 있습니다. 하지만 덥고 건조해진 기후가 메뚜기 번식에 좋은 조건이 되고 있습니다. Поле одно на 4 раза, потому что 2-3 дня проходит, она опять прилетит, опять надо обрабатывать. Конечно, это дополнительные затраты и в препаратах, и в самих обработках. 해마다 메뚜기는 종을 바꿔가며 출현하고 있을 정도입니다. Значит, сейчас передо мной, значит, 2 вида саранчевых. Вообще из саранчевых это самая большая, да, по размеру саранча. Там осела, там произошел процесс спаривания, увеличилась. Я так думаю, наверное, все-таки из-за того, что идет изменение климата в сторону увеличения температур. 문제는 따뜻해지는 기온을 따라 메뚜기 서식지가 북상하면서 이제 도심까지 출현하고 있다는 겁니다. 평균 기온이 최대 4도까지 오른 것으로 보고되고 있는 러시아의 급격한 기후변화. 지난 2010년, 러시아는 그것이 재앙이 될 수도 있음을 톡톡히 경험한 바 있습니다. 모스크바의 기온이 38도까지 오른 그해, 산불은 스모그로 이어졌고 그로 인한 사망자는 무려 5만 명에 달했습니다. 그리고 올해 역시 이상 고온으로 영동토가 녹으면서 툰드라 지대에 탄저병이 창궐했는데요. 2,500마리의 술록으로부터 유목민 24명이 감염됐고 그중 12세 소년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И это сигнал к нам, ко всем, что нужно принимать какие-то меры, нужно осознать эту проблему, что это уже не какой-то, это не какая-то идея, это не какой-то, так сказать, не что-то, о чем можно спорить, что есть или нет, это есть. И вот к этому нужно готовиться. 산업혁명 이후 지구 온도는 급상승했습니다. 인류가 아무런 대책을 세우지 않는다면 지구엔 과연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될까요?
과학자들은 전 세계 해안 도시들이 21세기 내로 대부분 침수될 수 있다고 경고합니다. So the process of climate change happening is actually extremely fast compared to anything we know over the geological record, really, at this scale. The rate of change is so fast as it's happened, and as it will happen even faster in the future, that natural organisms, human societies, will be unable to really cope with that in the future. And that's why it's so urgent we actually slow this down. 지난해 프랑스 파리엔 196개국 대표들이 한자리에 모였는데요. 산업혁명 이전 대비 지구 평균 기온 상승을 2도로 제한하기 위해 온실가스 배출을 획기적으로 감축하기로 한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전 지구적인 노력 없이는 기후변화를 막을 수 없다는 경각심이 뒷받침된 것입니다. Well, the Paris Agreement is a game changer. It's so important. But there is still time to avoid the worst impacts of climate change, and that's where the Paris Agreement comes in, because it means that over 190 countries of the world signed up in Paris to say we will tackle climate change, we will do it progressively, and we will take quite an ambitious approach to try and avoid more than a 1.5 degree increase in global temperatures. 현재 이산화탄소 배출량은 중국 109억 톤에 이은 미국 62억 톤 등 전 세계적으로 막대한 온실가스가 배출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발빠르게 화석연료 대신 재생에너지로 전환하는 데 성공한 나라들도 적지 않은데요. 덴마크와 독일과 같은 나라들입니다. 재생에너지 비율이 41.2%로 세계 2위에 달하는 독일. 한 재생에너지 마을을 찾았는데요. 태양열과 풍력, 바이오 에너지까지 100% 재생에너지로 마을의 에너지를 수급합니다. 화석연료가 없는 이 마을에서 주민들은 과연 어떻게 살고 있을까요? 태양광 시설을 설치한 한 주민의 집을 찾아가 봤습니다. 부부의 일상은 여느 가정과 다를 바 없어 보이는데요. 어떻게 태양열이 전기에너지로 바뀌는지 궁금했습니다. Ja, hier sehen Sie die Technik zur Photovoltaikanlage auf dem Dach. Hier hängen zwei Wechselrichter, die aus dem produzierten Gleichstrom den Wechselstrom wandeln. Dieser Strom nutze ich direkt, denn überschüssige Energie wird ins Netz eingespeist, beziehungsweise über den Gleichrichter im Akku gespeichert. 생산량과 소비량은 휴대전화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곧바로 확인할 수 있다고 합니다. Wurden bereits 13 Megawatt produziert. Die Anlage überdeckt unseren Haushaltsbedarf, das heißt, den überwiegenden Anteil vom Strom wird ins Netz eingespeist. 20여 년 전 주민들의 투자로 시작된 이 마을은 이제 대규모 재생에너지 단지로 재탄생했습니다. 시에서 먼저 부지를 지원하고 에너지 단지를 임대했기에 가능한 일이었죠. Wir haben hier also eine Nachführanlage, eine Photovoltaikanlage, die sich nach dem Sonnenstand dreht. Gleich haut sie mich um. Und diese Anlage ist Lichtsensor gesteuert. Das heißt, die dreht sich entsprechend dem Sonnenstand, sowohl in der Neigung als auch in der Himmelsrichtung, sodass sie immer optimal die Sonne ernten kann. 최신 기술을 갖춘 설비로 발전하고 있고 에너지 생산량도 급증했습니다. 바람에서 얻는 에너지만으로 이 지역 시민들의 전력을 모두 충당하고 있습니다. Sodass wir also insgesamt mit allen 14 Windkraftanlagen zusammen allein mit der Windkraft 3-mal so viel Strom produzieren, wie die Einwohner von Moorbach brauchen für ihre Haushalte. 바이오 에너지 사업은 주민들에게 또 다른 이익을 주고 있었는데요. 바로 지역 일자리를 창출하고
농민들로부터 곡물을 사들임으로써 지역 경제 활성화에 일조하고 있었습니다. Ja, Qualität wird kontrolliert und was die Landwirte so anliefern, darauf beruht dann die Berechnung nachher, was die Landwirte dann bekommen. (20년) 전 지금과는 전혀 다른 모습이었던 모어바흐. 서유럽 최대의 미군 탄약 창고를 반환받으면서 모어바흐는 전 세계가 주목하는 재생에너지의 천국으로 탈바꿈했습니다. 이산화탄소가 사라진 마을엔 깨끗한 환경은 물론이고 경제적 이익까지 함께 찾아왔습니다. Das ist ein guter Beleg dafür, dass ein wichtiger Wirtschaftszweig entstanden ist, mit dem Arbeitsplätze geschaffen werden. Das bedeutet, wir haben in den letzten Jahren feststellen dürfen, dass aus der ganzen Welt, aus über 113 Ländern der Erde, die Menschen zu uns kommen, um die Erfahrungen mit unserer Moorbacher Energielandschaft kennenzulernen. Und damit der Bürger auch davon profitiert, weil der Tourismus und die regionale Wertschöpfung insgesamt angekurbelt werden. 이제 전 세계인이 이 지역의 성공을 벤치마킹하기 위해 이곳을 찾습니다. 그런데 모어바흐 시장은 이 지역의 성공의 뒷받침이 된 또 다른 비밀이 숨어 있다고 말합니다. Das EEG-Gesetz führt dazu, dass man eine Einspeisevergütung für produzierte Energie, für produzierten Strom erhält. Das heißt, ich habe als Investor die Möglichkeit, mit einer Windkraftanlage Strom zu produzieren, der mir dann abgekauft wird. Und zwar mit einer garantierten Höhe, mit der ich planen kann und mit der dann auch eine Investition interessant wird. 지난 2000년 재생에너지법을 제정할 정도로 강력한 중앙정부의 의지는 독일 전역을 청정에너지 지역으로 바꾸는 데 일조했죠. 이번엔 기후변화를 막기 위한 생활 속 실천을 벌이는 한 마을을 찾았습니다. 대중교통 이용을 극대화하기 위해 저소음 트램 노선을 주택단지 안에 설치했는데요. 주민들의 반응은 어떨까요? Nein, gar nicht. Also erstens ist es sehr praktisch, eine Straßenbahn im Stadtteil zu haben. Man kommt überall gut hin. Und zwischen den Haltestellen gibt es Gras. Und da liegen besondere Schienen und es ist sehr, sehr leise. Man hört die Straßenbahn fast gar nicht. Man hört sie eher an der Haltestelle. Da sind die Autos lauter oder auch der Fluglärm. We are living here for 7 years now and it's very good. No smoke, no pollution, there's nothing here. That's one important thing to come here. 자동차는 시속 30km 이내로만 통행할 수 있다 보니 마을에선 자동차 구경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습지 형태의 미개발 지구에 인구를 수용하기 위해 만들어진 생태단지. 지형적 특성을 최대한 살려 곳곳에 크고 작은 습지를 통해 가뭄과 홍수에 대비합니다. Wenn es regnet, steht dort das Wasser, können die Kinder im Wasser spielen. Wenn es lange nicht regnet, fließt das Wasser ab und es fällt nahezu trocken. Also eine wechselfeuchte Zone, die auf unterschiedliche Witterungsentwicklungen sehr schön reagieren kann. 지하수 수위가 높아 홍수 위험이 있는 마을. 설계 당시 가장 중요하게 고려됐던 것이 바로 물 관리 체계입니다. 주택과 도로의 빗물은 구분된 수로에 따로 모여 홍수를 막을 수 있는 저지대로 향하게 되죠. In einem getrennten Kanal, der kommt hier an. Dort die festen Stoffe setzen sich ab
und das Wasser wird dann in diesen Büschen, den Sie sehen, biologisch gereinigt und dann dem westlichen Rieselfeld wieder zugeführt, sodass Flora und Fauna die gleiche Wassersituation haben wie vor dem Bau des Stadtteils. 하늘에서 바라보는 리젤펠트는 온통 푸른 빛으로 가득합니다. 숲속에 단지를 옮겨놓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인데요. 녹지는 산소를 발생할 뿐 아니라 온도를 낮추는 역할까지 담당합니다. 가장 자연에 가까운 모습으로 살아가는 이 마을에선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았는데요. 녹지는 폭염과 홍수를 막는 기능뿐 아니라 아이들에게 좋은 놀이터가 되어줍니다. 그런데 이곳의 성공 뒤엔 가장 큰 비결이 있었습니다. Viele haben Ideen, viele haben Wünsche und man kann, wenn sich möglichst viel Bürgerbeteiligung ist, es muss ja immer einen Kompromiss geben, weil nicht alle die gleichen Wünsche und Bedürfnisse haben. Aber ohne dass der Bürger seinen Beitrag liefert, wird es nicht gehen. Und je mehr Bürger sich an diesen Dingen beteiligen, durch eigenes Verhalten, durch Engagement, glaube ich schon, dass gewisse Dinge eingeschränkt werden können. 마을 조성 당시부터 지금까지 20여 년간 지속되어 온 주민들의 참여입니다. 건축을 제한하고 자동차 사용을 제한하는 등 많은 제약에도 불구하고 오랜 토론 끝에 의견 수렴을 거쳤기에 주민들의 만족도가 높습니다. Hallo Yvette. 특히 주민들의 만족도가 가장 높은 것 중 하나는 단열 효과를 극대화한 패시브 하우스입니다. 단열창과 벽 등으로 에너지 사용을 최소화할 수 있다고 합니다. Isolation ist dann nochmal eine Schicht, eine Isolationsschicht aufgebaut und darauf eben die Farbe. Das ist also einmal das, was von außen die Energie innen hält. Die wesentlichen Unterschiede sind tatsächlich erstmal die Isolation. Wir haben in einem ziemlichen in den 50er Jahren gebauten Haus gewohnt, was wirklich, also wenn man da eine Stunde die Heizung ausgemacht hat, ist die Temperatur im Winter gleich um 5 Grad gesunken. Also ich persönlich habe etwa die Hälfte, kann man sagen, am Strom an Energiekosten gehabt. Durch den Wechsel. 리젤펠트는 다양한 아이디어와 시민들의 실천을 통해 이산화탄소를 절반으로 줄이는 데 성공했죠. Und das war eine sehr schöne Geschichte, dass wir sehr viel nicht nur mitbegleiten konnten, sondern auch sehr viel selber entscheiden konnten. Ja, insbesondere war der Kontakt zur Stadt, zu der Projektgruppe, die sehr viele Projekte gemeinsam gemacht. Also es war ein Hand-in-Hand-Gehen mit der Stadtverwaltung. 당장 개인의 손해를 감수하더라도 공동의 이익을 위해 투자하는 일. 조금 더디고 불편하더라도 가장 자연스럽게 살아가는 일. 우린 리젤펠트 주민들의 모습에서 기후변화를 막을 수 있는 가장 쉽고 단순한 실천 방안을 엿볼 수 있었습니다. Also man muss schauen, was können wir direkt machen. Ja, das ist, denke ich, eine ganz wesentliche Sache. Und jeder kann im Kleinen, kann er sagen, schalte ich das Gerät an oder aus oder brauche ich das überhaupt? Und daraus letztendlich selber zu entscheiden, wie er die Welt seinen Kindern hinterlassen möchte. Ja, ich sag mal, jeder Mensch hat einen ökologischen Fußabdruck. Oder ja, einen ökologischen Fußabdruck hat jeder Mensch. Und den haben wir eigentlich mal ausgerechnet in der Schule. Und da war es sozusagen, wenn ich so weiterleben würde, wenn jeder so weiterleben würde wie ich, dann bräuchten wir, glaube ich, 4 Erden. Also die Erde hat für mich das Leben zu bedeuten, weil ganz viele Menschen darauf leben und sie Spaß daran haben, hier zu leben. 지구에서 살아가는 아이들이 행복을 보장받기 위해서 우린 지금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답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바람과 햇빛, 그리고 녹지. 우리는 지구가 만들어내는 깨끗한 에너지를 이용할 수 있는 충분한 기술을 가지고 있으니까요. Insofern die größte Herausforderung in der Menschheitsgeschichte. Herausforderung formulieren. Wir stehen vor dieser Herausforderung tatsächlich. Jetzt gibt es zwei Möglichkeiten. Letztes Wort dazu. Wir können uns die Decke über die Ohren ziehen und so tun, als wäre alles in Ordnung und warten, bis der Himmel über uns einstürzt. Oder wir können die Augen öffnen und diese Revolution wirklich gestalten. Ne? I have kids, and at a very personal level, I'm looking towards a world where we can have, as people, what I had when we grew up. You know, a clean world, a world that was safer environmentally, directly and indirectly. And I think that's the most important challenge for people, is to understand that climate change is here and now. It's not something in the far distant future, it's something to really deal with now and understand. 아이들이 말합니다. 안전한 지구에서 살고 싶다고. 불과 50년 전까지 인류는 지구를 걱정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젠 이 아이들의 웃음을 언제까지 지켜줄 수 있을지 기약하기 어렵습니다. 기후변화로 인한 재앙을 되돌릴 수 있는 마지막 기회. 그리고 그 열쇠는 우리들 각자의 손에 쥐어져 있습니다. 당신은 지금 그 열쇠를 사용하고 있으신가요? 언제나